야, 돼지. 그 몸으로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덩치 크고 뚱뚱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복순이라 하였지요. 장터에 가면 손가락질, 마을 어귀를 지나면 수군거림. 복순이가 가는 곳마다 놀림과 비웃음이 따라다녔습니다. 양반집 도련님은 대놓고 저런 밥통을 누가 데려가겠냐며 코웃음을 쳤지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마다 뒷산으로 사라지는 복순이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구가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던 그날 모두가 벌벌 떨며 죽음을 기다릴 때 복순이가 천천히 일어나 품에서 낡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 뚱보가 뭐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지요. 그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땅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에 숨어 있어 외지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오순도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늘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마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에서 병든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복순이가 5살 때 돌아가셨지요. 그때부터 어린 복순이가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지요. 그렇게 10여 년을 일하다 보니 복순이의 몸은 남정네 못지않게 커졌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이는 먹성이 유난히 좋았지요. 가난해서 배불리 먹을 날이 드물었건만 먹을 것만 있으면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붙고 또 붙어 19이 된 지금은 마을에서 가장 덩치 큰 처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뚱보. 오늘도 밥서말은 먹었냐? 저 몸뚱이 좀 봐. 황소도 울고 가겠다. 복순이가 마을 어귀를 지나기만 하면 어김없이 놀림이 쏟아졌습니다. 장터에 가면 더했지요. 아낙네들은 수군수군 뒷담화를 했고 아이들은 뚱보 언니다 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진짜 견디기 힘든 것은 양반집 도련님 김진사의 아들 김도령이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장터에서 약재를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병든 아버지께 드릴 약초를 구하느라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던 참이었습니다. 이야, 이게 누구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비단 도포를 차려입은 김도령이 부채를 펄럭이며 서 있었지요. 그 뒤로 하인 몇이 낄낄거리며 따라왔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가려 했습니다. 야, 거기서. 김도령이 부채로 복순이의 길을 막았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 내가 말 좀 하자는데. 저는 아버지 약을 가져가야 해서요. 복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 하긴 저런 딸 두고는 죽지도 못하겠다. 김도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나저나 복순아, 올해 몇이지? 19이라고. 예. 19이면 시집갈 나이인데. 어디 혼처라도 잡혔어. 복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처는커녕 중매 한 번 들어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역시 없구나. 그럴 만도 하지. 김도령이 부채를 접으며 복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 몸뚱이를 누가 데려가겠어. 밥값도 안 나오겠다. 맞아요, 도련님. 저 정도면 황소 2마리 값은 먹겠어요. 하인 하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또 웃었지요. 복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더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울기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김도령이 한숨을 쉬는 척했습니다. 복순아, 살 좀 빼라. 그래야 남자가 쳐다보기라도 할 거 아냐. 지금 그 몸으로는 김도령이 부채를 펴며 비웃었습니다. 평생 시집 못 간다. 복순이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등 뒤로 웃음소리가 따라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복순아 왔느냐? 방 안에서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는 얼른 눈물을 훔치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예, 아버지. 약초 구해왔어요. 고맙다, 우리 딸. 아버지는 마른 손으로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으로 여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지요. 오늘도 그 못된 놈들이 뭐라 했느냐?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아무리 숨겨도 소문은 아버지 귀에 들어갔지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복순이가 애써 웃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눈이 퉁퉁 부었는데 아버지가 안쓰럽다는 듯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아. 예,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본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는 보려 하지 않지.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언젠가 내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게다. 진가라뇨? 저한테 무슨 진가가 있다고요? 복순이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있다. 분명히 있어. 아버지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알게 될 게다. 복순이는 아버지의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픈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지요. 그날 밤 복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은 놀림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뚱보, 밥통, 평생 시집 못 간다.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지요. 한참을 뒤척이다 복순이는 살며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지 확인한 뒤 방구석 널빤지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꼭꼭 쌓인 긴 물건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그것을 품에 안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춘 밤이었지요. 뒷산으로 향하는 복순이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그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바람처럼 소리 없이 산길을 올랐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깊은 숲속 빈터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그 빈터에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는 노인이었지요. 언뜻 보기에는 산속을 떠도는 술주정뱅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복순이를 보는 그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왔느냐? 노인이 술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예, 스승님. 복순이가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늦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주무시기를 기다리느라. 거짓말. 노인이 뚫어지게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었구나. 눈이 부어 있어. 복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던 몸이 똑바로 섰습니다. 순간 노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구부정하던 등이 쭉 펴지고 흐릿하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순아. 예, 스승님. 내 놈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내 값어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저 천한 것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노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내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인은 복순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다. 내게 검을 가르친 지 3년이 됐어. 그리고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복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은... 그래. 내 수련은 끝났다.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칼이었지요. 그러나 그 칼날은 달빛에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이건 내 칼이다. 이제는 내 칼이야. 복순이는 두 손으로 칼을 받았습니다. 묵직하면서도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었지요. 스승님, 저는 아직은 드러낼 때가 아니다. 노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기억해라, 복순아. 진정한 강함은 숨기는 것이다. 때가 올 때까지 절대 드러내지 마라. 때가 오면 알 수 있을까요? 알게 될 거다. 내가 정령 칼을 뽑아야 할 순간이 오면.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흩날렸습니다. 노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지요. 가거라. 오늘 밤은 여기까지다. 예, 스승님. 감사합니다. 복순이는 깊이 절을 올린 뒤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노인은 복순이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조선에서 내 검을 이을 자는 오직 너뿐이다, 복순아.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곧 내가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 것이야. 그때였습니다. 먼 산 아래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왔군. 예상보다 빠르구나.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구들이다. 3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복순이는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허름한 옷차림의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산속을 떠도는 술주정뱅이 노인 같았지요. 복순이는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복순이가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지요. 물 좀. 복순이는 얼른 계곡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등을 받쳐 물을 먹였지요. 노인은 한참 동안 물을 마시더니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맙소. 노인은 복순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이상하게 빛났지요. 취기에 흐릿하던 눈이 잠깐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가 나를 살렸구려. 어르신, 왜 이런 곳에 쓰러져 계셨어요? 술을 마시다가 그만. 허허, 늙은이 몸이 말을 안 듣는구려. 노인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복순이는 노인을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에서 주먹밥을 꺼내 건넸지요. 이거라도 드세요.
배가 고프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노인은 복순이의 손에 들린 주먹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지요. 그건 내 점심이 아니냐? 저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먹으면 되니까요. 복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무엇이오? 복순이에요. 복순이라. 복이 많을 순이로구나. 좋은 이름이야. 노인이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복순이 고맙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복순이는 쑥스러워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혜라뇨.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걸요. 그날 이후 노인은 마을 근처 빈 토굴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뒷산에 이상한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대. 미친 노인 아냐? 밤낮으로 술만 마신다던데.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나 복순이는 달랐습니다. 가끔 나무를 캐러 갈 때면 노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요. 노인은 늘 술에 취해 있었지만 복순이가 오면 반가워했습니다. 또 왔구나, 복순아. 어르신, 진지 가져왔어요. 술만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허허, 잔소리가 늘었구나. 노인은 웃으면서도 복순이가 가져온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순이가 평소처럼 음식을 가져갔는데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어디 계세요? 복순이가 토굴 안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조심해야지. 복순이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이 바로 뒤에 서 있었지요. 아까까지 없었는데 어떻게 소리 없이 다가온 것일까요? 어르신, 놀랐잖아요. 허허, 미안하구나. 노인은 웃었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취기 어린 흐릿한 눈이 아니었지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복순아. 예, 어르신. 너 힘이 세구나. 갑작스러운 말에 복순이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네. 일을 많이 해서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노인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아까 내가 바위를 치울 때 봤다. 장정 셋이 달라붙어야 할 바위를 혼자서 옮기더구나. 복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무심코 바위를 옮긴 것이 들킨 것이지요. 그게 숨기지 마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타고난 힘이다. 그리고 노인이 복순이의 손을 잡아들었습니다. 이 손, 무거운 것을 쥐는데 익숙한 손이로구나. 검을 쥐면 잘 맞겠어. 검이요? 복순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검을 쥐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복순아. 노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가르쳐 주마. 예, 무엇을요? 검술이다. 복순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술주정뱅이 노인이 검술을 가르쳐 준다고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자인데다가 이렇게 뚱뚱하고 뚱뚱한 게 무슨 상관이냐? 노인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몸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힘이 세고 지구력이 좋고 버티는 힘이 강하지. 그런 몸을 가지고도 움직임이 가벼워. 이건 타고난 재능이야. 노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을 봤지만 너처럼 검에 맞는 재질을 가진 자는 처음이다. 복순이는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누구세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노인이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허름한 칼집이었지요. 그러나 칼을 뽑자 서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이 검은 조선에서 가장 빠른 검이었다. 복순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검을 쓰던 자는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한때 조선제일검이라 불렸지. 복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선제일검이요? 옛날 일이다. 지금은 늙고 병든 술주정뱅이일 뿐이지. 노인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허나 내 검술만은 썩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이을 자를 찾고 있었어. 노인이 복순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아, 내가 그 사람이다. 복순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뚱보라 놀림받는 자신이 조선제일검의 후계자라니요. 어르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 노인이 손을 들어 복순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너는 너를 너무 낮게 보고 있어. 그건 세상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지.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노인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복순아,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그걸 끄집어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그날부터 복순이의 비밀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농사일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복순이는 몰래 뒷산으로 올라가 스승에게 검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 다시 검을 휘두를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다시 발놀림이 느리다. 다시 스승은 엄격했습니다. 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시켰지요. 복순이의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복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요. 그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밤새 수련하고 해가 뜨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돌보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다시 산으로 향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법인걸. 스승이 처음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복순이의 검에서 바람 소리가 나기 시작한 날이었지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본은 됐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의 검이 나무잎을 스치지 않고 가를 수 있게 된 날이었지요. 3년이 지났습니다. 됐다. 스승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그날 밤 스승은 복순이에게 자신의 검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 칼이다. 조선제일검의 칼. 이제는 내 칼이야. 복순이는 두 손으로 칼을 받았습니다. 낡아 보이지만 손에 쥐자 마치 제 팔처럼 느껴졌지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복순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복순아, 스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사람을 해치는 기술이 아니다. 사람을 지키는 힘이야. 스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칼을 뽑아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내 칼은 약한 자를 지키는 데 써야 해. 알겠느냐? 예,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직은 드러낼 때가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숨기는 것이야. 때가 올 때까지 절대 내 실력을 드러내지 마라. 왜요, 스승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칼을 참는 것은 어렵지. 스승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정령 칼을 뽑아야 할 순간이 오면 그때 자연히 알게 될 거다.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스승의 말을 믿었지요. 스승님, 그런데 왜 그러느냐? 스승님은 왜 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요. 스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직이 말했지요. 3년 전 내가 나를 살려줬을 때 봤다. 예. 내 눈을 봤어. 놀림받고 천대받으면서도 그 눈은 꺾이지 않았더구나. 속으로 사귀면서도 마음만은 굽히지 않는 눈이었지. 스승이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눈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내는 강함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어. 그러나 속으로 삼키면서도 꺾이지 않는 강함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야. 복순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스승님, 울지 마라. 강자는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 법이다. 스승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가거라. 오늘 밤은 여기까지다. 복순이는 깊이 절을 올린 뒤 산을 내려갔습니다. 스승은 복순이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조선제일검의 이름은 나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스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덕분에 이어지게 됐구나, 복순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먼 산 아래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지요.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구다. 스승은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지요. 예상보다 빨리 왔군. 그리고 숫자도 많아. 스승은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아, 내가 칼을 뽑을 날이. 스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늘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저 멀리 마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복순이가 산에서 내려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을 어귀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구다. 왜구가 쳐들어왔다. 도망쳐. 어서 도망쳐. 복순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지요. 아버지. 방문을 열자 아버지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복순아, 무슨 일이냐? 밖에서 소라니. 아버지, 왜구가 쳐들어왔대요. 어서 피하셔야 해요. 복순이는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병든 아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요. 나는 괜찮다. 너라도 어서 도망가거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를 두고 어딜 가요? 복순이는 아버지를 업었습니다. 덩치 큰 복순이의 등이었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가벼웠지요. 병으로 얼마나 여위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자 눈앞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초가지붕이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지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그 뒤를 왜구들이 칼을 휘두르며 쫓았습니다. 으아악. 살려줘.
살려줘요. 곳곳에서 처참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은 도망치는 것이 먼저였지요. 아버지, 꽉 잡으세요. 복순이는 아버지를 업은 채 마을 뒷길로 달렸습니다. 왜구들의 눈에 띄지 않게 담장 사이로, 골목 사이로 빠져나갔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마을 광장 근처에 이르렀을 때 복순이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장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니,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왜구들에게 붙잡혀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꼼짝 마라. 움직이면 죽는다. 왜구 수십 명이 마을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자, 횃불을 든 자, 약탈한 물건을 끌고 다니는 자. 흉악한 무리였지요. 그 한가운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서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온몸에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지요. 왜구 두목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쓸만한 게 없군. 두목이 주변을 둘러보며 투덜거렸습니다. 곡식도 얼마 없고 금은보화도 없어. 쓸모없는 마을이야. 두목, 어떻게 할까요? 부하가 물었습니다. 여자들은 데려가고 나머지는 두목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처리해. 안 돼. 비명이 터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울부짖었지요. 복순이는 담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요. 복순아.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망가거라. 나는 여기 두고 가도 된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내가 살아야 해. 어서 가거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면 살 수 있었지요. 스승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숨기라고. 그런데 엄마, 엄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5살쯤 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구가 아이의 어머니를 끌어내려 하고 있었지요. 시끄러, 닥쳐. 왜구가 아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이가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지요. 그만해.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 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왜구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복순이의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사람을 해치는 기술이 아니다. 사람을 지키는 힘이야. 내가 정령 칼을 뽑아야 할 순간이 오면 그때 자연히 알게 될 거다. 복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아버지. 복순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복순아, 무슨... 아버지가 말을 잇기 전에 복순이는 아버지를 담장 뒤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천에 쌓인 것을 꺼냈지요. 스승에게 받은 칼이었습니다. 복순아, 그게...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너... 복순이는 대답 대신 칼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칼이었지요. 그러나 칼집에서 칼을 뽑자 서늘한 빛이 달빛에 번뜩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숨기고 있었어요. 복순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검술을 배웠어요. 지금껏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래서
밤마다 어디 갔던 거구나. 예. 알고 있었다. 복순이가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밤마다 산으로 가는 것 다 알고 있었어.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안에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은 알았다. 내 딸이니까. 아버지, 가거라, 복순아.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나는 괜찮다. 복순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금방 돌아올게요. 복순이는 담장을 넘어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왜구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두목이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요. 이 마을 촌장이 누구야? 나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안 해. 그럼 하나씩 죽이지. 두목이 칼을 들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했습니다. 머리 희끗한 노인이었지요. 싫으면 말해. 재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우리 마을엔 재물이라곤. 닥쳐. 두목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멈춰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왜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요. 마을 사람들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낡고 기운 갈색 저고리에 때 묻은 베이지색 치마. 덩치 크고 뚱뚱한 몸. 그러나 손에는 시퍼렇게 빛나는 칼이 들려 있었지요. 복순이었습니다. 뭐야, 저건? 왜구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저 뚱보가 뭐 하는 거야? 푸아하, 칼 든 돼지다. 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지요. 저게 복순이 아냐? 뚱보 복순이가 왜 저기서? 미쳤나? 죽으려고?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양반집 도련님 김도령은 광장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도 복순이를 보고 경악했지요. 저 뚱보가 뭔 짓이야? 저러다 다 죽겠네. 두목이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요. 뭐야, 내년이?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복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왔지요. 재밌군. 두목이 손짓을 했습니다. 야, 전연 좀 처리해. 부하 둘이 칼을 들고 복순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복순아, 도망쳐. 그러나 복순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달려드는 왜구를 향해 오히려 한 발 내디뎠지요. 그리고 스르르 검이 빛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복순이가 언제 칼을 휘둘렀는지. 다만 달려들던 왜구 둘이 그 자리에서 멈추더니 꽈당하고 쓰러졌을 뿐이었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야? 왜구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전연이 뭘? 마을 사람들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유일하게 깨달은 자는 두목이었습니다. 두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두목이 복순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코웃음이 아니었지요. 제법인데. 복순이가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복순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움츠리고 눈치 보던 뚱보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쫙 펴지고
등이 곧게 섰지요. 작고 슬펐던 눈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미동도 하지 않는 자세.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게 복순이야? 마을 사람들이 넋이 나갔습니다. 복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한테서 물러서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작고 눈치 보는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두목이 피식 웃었습니다. 재밌는 년이군. 칼 깨나 쓰나 본데. 두목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직접 상대해 주지. 두목이 달려들었습니다. 빠르고 거침없는 공격이었지요. 그러나 복순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목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복순이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지요. 두목이 당황했습니다. 어느새 옆으로 이동한 복순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챙. 두목이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에 뒤로 밀려났지요. 이런.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단순한 뚱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고수였습니다. 내년 대체 뭐냐? 복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칼을 들어 올렸지요. 두목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덤벼, 다 덤벼. 두목의 명령에 왜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5, 10, 20명이 넘는 왜구가 복순이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요.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복순아. 그러나 복순이는 웃었습니다. 아니, 웃은 것이 아니었지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이가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순이의 검이 춤을 췄지요. 왜구들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복순이는 그 사이를 빠져나가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1명, 2명, 3명. 왜구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칼을 맞은 것인지도 모르고 쓰러지는 자도 있었지요. 이게 뭐야? 왜구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전현이 뭔데? 귀신이다, 귀신. 복순이의 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뚱뚱하고 굼뜰 것 같은 몸이 나비처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은 번개처럼 빨랐지요. 저게 우리가 알던 복순이야?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맨날 놀리고 손가락질하던 그 뚱보 처녀가 귀신 같은 검술로 왜구를 베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김도령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왜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어느새 절반이 넘는 왜구가 땅에 나뒹굴고 있었지요. 남은 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 쳤습니다. 도망쳐. 왜구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 도망치지 마. 두목이 악을 썼지만 소용없었지요. 부하들은 이미 넋이 나가 달아났습니다. 두목만 남았습니다. 복순이가 천천히 두목에게 다가갔습니다. 내년.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누구냐? 복순이는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이 칼날에 부서져 흩어졌지요. 그냥 마을 뚱보야. 복순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놈들이 건드리면 안 될. 복순이의 검이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두목은 막지 못했습니다. 쓰러지는 두목을 내려다보며 복순이는 낮게 중얼거렸지요.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손대지 말았어야지. 두목이 쓰러지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은 채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경악, 믿을 수 없음, 그리고 경외가 담겨 있었지요. 저게 정말 복순이야? 뚱보 복순이가 우리를 구했어.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군이다. 관군이 왔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복순이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뚱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타오르던 불길은 잦아들었고 검은 연기만이 희뿌옇게 마을을 뒤덮고 있었지요. 관군이 도착한 것은 해가 뜬 뒤였습니다. 말을 탄 무관들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젊은 무관이었지요. 단정한 군복에 허리에는 칼을 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왜구가 습격했다는 마을인가? 젊은 무관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불에 탄 집들, 여기저기 널브러진 자네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왜구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무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하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대장, 왜구들이 전멸한 것 같습니다. 부하 하나가 쓰러진 왜구들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전멸? 관군도 오지 않았는데 누가? 그게 마을 사람 말로는 부하가 머뭇거렸습니다. 마을 처녀가 혼자서 다 해치웠다고 합니다. 젊은 무관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처녀가 혼자서 이 많은 왜구를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만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무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말에서 내렸지요. 그 처녀가 어디 있느냐? 직접 만나봐야겠다. 마을 사람들이 무관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마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이었지요. 집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 누워 계셨고, 복순이는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요. 모두들 복순이를 올려다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정말 내가 그 많은 왜구를 혼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일이. 복순이는 평소처럼 낡고 기운 갈색 저고리에 베이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밤새 전투를 치른 탓에 옷은 더 낡고 더러워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움츠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당당한 눈이었지요. 비켜라. 젊은 무관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왔습니다. 복순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관과 눈이 마주쳤지요. 무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순이의 모습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왜구를 전멸시킬 정도의 고수라면 날카롭고 험악한 인상일 줄 알았는데 눈앞의 처녀는 둥글둥글하고 온화해 보였지요. 이 사람이 정말. 무관이 복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왜구를 물리친 처녀인가? 예. 복순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칼로 베었습니다. 복순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무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내 칼을 볼 수 있겠느냐? 복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숨길 이유도 없었지요.
품에서 칼을 꺼내 무관에게 건넸습니다. 무관이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살펴보던 무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칼은 무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이 칼이? 스승님께 받았습니다. 스승이 누구냐? 복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뒷산에 사시는 노인인데 이름은... 잠깐. 무관이 손을 들어 복순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칼날에 새겨진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무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청풍검이다. 청풍검요. 30년 전 조선 최고의 검객이 쓰던 검이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무관이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내 스승이 청풍도현 선생이시란 말이냐? 복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스승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뒷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지요. 허름한 도포에 술병을 든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비틀거림이 없었지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복순이가 달려갔습니다. 노인, 아니 스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복순아. 내가 해낼 줄 알았다. 젊은 무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마 정말 청풍도현 선생님이십니까? 스승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불렸지. 무관의 얼굴이 경외심으로 물들었습니다. 30년 전 왜구 대란 때 홀로 왜구 300을 막아내신 전설의 검객. 당시 조선제일검이라 불리셨던 분이 아직 살아 계셨습니까? 스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지 않고 숨어 살았을 뿐이다. 세상이 시끄러워서 산속에 박혀 있었지. 스승이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 아이를 만났어. 스승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3년 전 산에서 쓰러진 나를 구해줬지. 굶주리면서도 자기 점심을 내게 줬어. 남들에게 놀림받고 천대받으면서도 그 마음은 꺾이지 않았더구나. 스승이 복순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전수했다. 30년 동안 간직한 검수를 이 아이에게 모두 물려줬어. 스승이 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뛰어나다. 내가 평생 이르지 못한 경지에 3년 만에 도달했지. 스승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겼습니다. 조선제일검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이제 그건 내가 아니라 이 아이의 것이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뚱보가 조선제일검? 말도 안 돼. 하지만 어젯밤에 직접 봤잖아. 귀신 같은 검술로 왜구를 쓸어버리는 걸. 김도령은 멍하니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뚱보가 자기가 맨날 밥통이라고 놀리던 저 처녀가 조선제일검이라니. 김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복순이의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아직 몸이... 괜찮다. 아버지가 떨리는 몸으로 복순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복순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복순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서 자랑스럽다. 아버지, 세상이 널 놀리고 손가락질할 때 아비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병든 몸으로 누워서 내가 고생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아버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구나. 아비 몰래 그렇게 힘든 수련을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복순이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복순아.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복순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야말로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언젠가 내 진가를 알아볼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순이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부녀는 한동안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께서 복순이를 궁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것이었지요. 왜구를 물리친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다더라. 임금님께서 직접 보시겠다고 하셨대.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복순이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관군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도 가마에 태워 함께 모셨지요. 한양에 도착하자 온 도성이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 처녀가 왜구 수십 명을 혼자 물리쳤대. 그것도 뚱뚱한 처녀라던데. 조선제일검의 제자라더라. 궁궐에 들어선 복순이는 긴장되면서도 담담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어전에 이르자 임금께서 복순이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내가 왜구를 물리친 처녀냐? 예, 전하. 복순이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복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과 마주쳤지요. 임금은 한참 동안 복순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물으셨습니다. 내 검술 실력이 청풍도현의 후계자에 걸맞은지 보고 싶다. 어전에서 시범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예, 전하. 복순이는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스승에게 받은 청풍검이었지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전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복순이에게 쏠렸지요. 복순이가 움직였습니다. 칼이 빛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순이의 검은 마치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습니다. 빠르면서도 우아했고 힘이 있으면서도 가벼웠지요. 뚱뚱한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나비처럼 날렵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전에 있던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관들도 눈을 떼지 못했지요. 복순이의 검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임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과연 청풍의 검을 잇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임금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 청풍의 검을 넘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로다. 전하,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다. 임금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들어라. 오늘부터 이 처녀에게 조선제일검의 칭호를 내린다.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여인이나 무예가 출중하니 특별히 무관의 벼슬을 내리노라.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앞장서서 백성을 지키도록 하여라. 전하, 황공하옵니다. 복순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금이 환향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조정에서 내린 새 옷을 입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한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그리고 허리에는 당당히 청풍검을 찼지요.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온다. 복순이가 온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순이가 마을로 들어서자 모두가 길을 비켰습니다. 더 이상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순아. 아니, 조선제일검 나리. 마을 사람 하나가 복순이 앞에 나섰습니다. 전에 우리가 널 놀린 거 정말 미안하다.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이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삼키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지요. 다들 고개를 드세요. 복순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원망하지 않아요. 저를 몰라서 그랬던 거잖아요. 복순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누군가 비틀비틀 걸어왔습니다. 김도령이었습니다. 예전의 거드름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창백한 얼굴에 기름기 빠진 머리, 구겨진 옷차림이었습니다. 복순아. 김도령이 복순이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지요. 용서해다오. 도련님.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널 뚱보라고 놀리고 밥통이라고 비웃고 정말 미안하다. 김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내가 칼을 들고 나섰을 때 난 무서워서 숨기만 했어. 내가 목숨 걸고 마을을 지킬 때 난 벌벌 떨기만 했지. 김도령이 고개를 땅에 박았습니다. 부끄럽다.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복순이는 한참 동안 김도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도련님. 복순아. 저도 예전에는 도련님이 미웠어요. 하지만 복순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그러셨어요. 칼은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원한을 품는 것보다 내려놓는 게 진짜 강한 거라고요. 복순이가 김도령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도 도련님도 이 마을도. 김도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복순이의 어깨에 손이 얹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스승이 서 있었습니다. 잘했다, 복순아. 스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칼을 쓰는 것보다 칼을 거두는 게 더 어렵지. 내가 해냈구나. 스승님, 이제 더 가르칠 것은 없다. 내 길을 가거라. 스승이 복순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조선제일검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약한 자를 지키고 원한보다는 화해를 택하는 진짜 강자로 말이다. 예,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복순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뒷산을 향해 걸어갔지요. 스승님, 어디 가세요? 산으로 돌아간다. 원래 있던 곳으로. 스승이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이 늙은이는 산이 편하거든.
스승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순아, 잘 살아라. 복순이는 스승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뿌듯했지요. 그로부터 몇 달 뒤, 복순이 앞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관군 무관 복장을 한 젊은 남자였지요. 그날 마을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그 무관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강이라 합니다. 무관이 공손히 저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엇을요? 처녀의, 아니, 조선제일검의 모습을요. 이강이 복순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더 감탄한 것은 따로 있었지요. 무엇인지요? 마음씨입니다. 이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림받고도 그들을 지키셨잖습니까? 그리고 김도령처럼 자기를 괴롭힌 사람까지 용서하셨고요. 이강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청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순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저한테요. 이렇게 뚱뚱한데요. 뚱뚱한 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복순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복순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 복순이와 이강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고 스승도 산에서 내려와 자리를 빛내주었지요. 아버지는 병세가 좋아져 혼례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딸이 시집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내 딸이 행복해지는구나. 복순이는 연두색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뚱뚱한 몸이었지만 그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스승이 복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살아라, 복순아. 예, 스승님. 내가 증명했다. 스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품는 것이라는 것을. 스승이 복순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선제일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순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훗날 복순이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졌습니다. 뚱뚱한 시골 처녀가 조선제일검이 되었대. 겉모습만 보고 놀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었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속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 마을 뚱보 복순이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조선제일검 복순.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라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복순이처럼 겉은 평범해 보여도 속에는 누구보다 강한 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마을 뚱보 복순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사셨다고 하지요.